건강 365 이제 두 번째 주치 모셔볼게요. 네. 신경외과 전문의 임재범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백신 접종 얘기를 네. 저희끼리 많이 했었는데 원장님은 아무래도 의료 인력이시니까 네.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을 접종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백신 그러시구나. 맞고 안 아프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아팠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 맞고 참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도 백신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백신을 맞을 거면 아플 텐데 이왕이면 오전에 맞아라 이런 루머도 네? 있던데요. 아, 그래요? 이거 맞는 네.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오전에 맞으면 좋은 점이 네.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때 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심할 때 오후에 맞게 되면 한밤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병원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병원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전에 맞는 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영 틀린 얘기는 아니었네요. 그래요. 저는 네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 말이 네. 생각나서 그래요. 그래서 다들 그러시나 했는데 네. 뭐 맞는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척추 전문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엉뚱한 질문 좀 드려봐도 네. 될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운동을 한다고 줄넘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허리는 항상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받치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뼈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인대도 있고 뭐 관절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부위가 디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중력의 영향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했을 때 디스크가 나빠지면서 디스크가 나빠지고 또 탈출이 일어나서 병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오, 줄넘기도 좀 살살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예. 저 고등학생 때 수행평가 연습한다고 줄넘기 연습을 막 하루 종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허리 아픈 거는 제가 그냥 예산일로 넘겨서 그냥 아무렇지 않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줄넘기도 허리에 통증을 줄 수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이런 게 저희가 그 허리 건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허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힘을 가해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병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갑자기 허리가 아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늘 좀 네.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아직 나이가 30대인 분들도 벌써부터 허리 디스크가 온다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저희 엄마 아빠 세대들이 앓는 건 줄 알았는데 그쵸. 이제는 나이와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디스크는 일단 제일 건강할 때가 태어났을 때가 제일 건강합니다. 그래요? 가장 싱싱한 상태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일어나면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네. 병이 자꾸 생기는 건데 어. 특히 이제 디스크가 노화가 되면 약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디스크는 물렁뼈가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계속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물렁뼈가 약해지면 이렇게 호떡이 찌그러지듯이 디스크가 찌그러집니다. 점점. 진짜요? 예. 찌그러지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압력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일어나고 탈출도 일어나서 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하고 반드시 상관이 있고요. 젊었을 때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지만 약하게 태어나서 그럴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운동이나 자세 때문에 네.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세의 영향이 되게 또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허리는 항상 직립보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직립보행. 그러니까 뭐 동물처럼 엎드려서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직립보행, 허리를 꼿꼿이 펴고 네. 바른 자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의자 생활도 많이 하고 뭐 다른 잘못된 자세들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빨리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퇴행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 네. 그 허리 디스크 오늘 얘기 주제인데 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과도하게 학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외국보다도. 그러면서 운동도 부족하게 되고 체중도 늘고. 그다음에 저 학업 끝나고 나면 또 취업한다고 또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체중 관리 실패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완전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일단 뭐 유치원생 때부터 학원에 오래 있고 또 유치원 다니고 또 어느 정도 공부해서 청년이 돼도 취업 준비하느라 또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근데 또 취업해도 책상에 앉아서 또 오래 또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이 다 허리 디스크의 좀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저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앉아 있어요. 노력해야 되고요. 디스크는 한번 나빠지면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허리 좀 볼까요? 이게 문제예요. 평소에 책상에 앉을 때 구부정하게 앉죠? 한국인 200만 명이 앓고 있다는 허리 디스크. 혹시 당신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정보로 허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삐뚤어진 자세만큼 삐뚤어진 허리. 건강 지키려다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부작용이라니? 우리 인체의 중심인 허리.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나요?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허리 디스크를 해결하는 속 시원한 방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 200만 명이 이 허리 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있는다고 하니까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겠죠. 네. 일단 통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한번 그렇죠. 아파 보면 그 맞아요. 심정 다들 아실 겁니다. 네. 통증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원장님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이 디스크가 뭔지 얘부터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디스크가 뭡니까? 디스크는 일단 그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말합니다. 연골. 연골, 그걸 이제 의학용어로 디스크라고 하는데 연골이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연골입니다. 이 연골은 뼈 사이에 존재하면서 완충작용 그리고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척추에서 앞쪽에 위치합니다.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스크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알맹이 수핵과 물 숫자를 이용해서 수액이죠.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를 일컬어지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액을 감싸고 있어서 디스크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유륜의 바깥쪽 3분의 1층에 이 디스크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허리가 아픈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이 누워 있어서 허리가 자주 아프거든요. 맞아요. 누워 있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런데 이 디스크라는 게 저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빠지면 네. 통증을 유발하는 거였군요. 네네. 만약에 디스크 내에 압력이 심하게 올라가면 디스크 내 압력을 껍데기가 느끼게 되고 팽창을 하게 되니까요. 그걸 이제 신경이 느끼게 되면서 요통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점점점 악화되면 껍데기가 얇아집니다. 껍데기가 얇아지면서 그러다가 찢어지게 되거든요. 찢어지면 이제 극심한 요통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서 그치게 되면 다시 그 찢어진 부위가 다시 아물게 되는데 아물었다가 찢어졌다 하면서 만성 요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거나 뭐 병원에서 물리 치료하거나 뭐 잘 듣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만성 요통으로 바뀌면서 치료도 잘 안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그 찢어진 부위로 수액이 탈출해서 터져 나오게 되면 네.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다리에 증상이 생기고 마비, 감각 이상, 시림,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대에 눕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 날이 안 와야 할 텐데. 그러게 걱정입니다.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의 그 높은 허리 디스크 유병률은 생애 주기 전체에 관련이 있는 만큼 이게 그 요인을 쉽게 줄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허리 디스크 하면은 가장 흔한 증상이 어떤 건지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는 아닐 테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젊은 사람이 허리 아프면 대부분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장 약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부위이기 때문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디스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디스크도 있고 뼈도 있고 인대도 있고 관절도 그렇죠.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노화가 일어나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디스크 통증일 수는 없고요. 연령대별 그리고 그 아픈 정도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재발한다. 그건 거의 99.9% 디스크 통증입니다. 그다음에 또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통증이 심해졌을 때 네. 서서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겼을 때 거의 대부분이 디스크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마다 증상에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갑자기 다리가 저리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 다리 저림 현상도 디스크의 좀 흔한 증상 가운데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네. 자극하게 되면 다리 증상이 생깁니다. 손이 저린 거는 상관없죠. 손은 이제 목 디스크가 목 디스크. 문제가 있을 그렇구나. 경우 네. 생길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저는 한 번씩 손도 저리고 다리도 저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가 안 통해서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걱정인데. 네. 근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네. 어느 날이면 아프고 그러던데 네. 디스크는 어떨 때 통증이 주로 나타나나요? 대부분 허리를 숙일 때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척추에서도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디스크에 하중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든지 앞으로 허리를 숙인다든지 했을 때 요통이 발생한다면 디스크 통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허리가 좀 아픈데 네. 구체적으로 진단 한번 받아봐야 할까요? 아니 우리 뭐 선희 선배님은 아직 나이가 젊으시지만 아니에요. 특히나 어르신들 보면 네. 습관적으로 만성 요통에 시달리면서 아이고 허리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그럼 디스크의 한 종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허리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는 디스크도 나빠지고 관절도 나빠지고 인대도 나빠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고 좀 움직이고 나면 오후에 좀 덜해지면 그거는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노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사실 누구든 그 허리 디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 여러분들 생활 습관 생각해 보시면 자주 책상에 앉아 있죠. 또 맞아요. 스마트폰 자주 보죠. 잘못된 습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생기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가 일단 생겼다면 정말 그 고통이 참 참기 힘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한번 나빠지면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네. 재생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왜 그러면 연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무조건 1번입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특히 무거운 물건 들고 그다음에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 예를 들면 골프, 테니스 같은 운동, 타이거 우즈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헬스장 가서 스쿼트 자세라든지 데드리프트 자세를 과도하게 했을 때 또 젊은 사람들이 디스크가 나빠져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고 언제나 나빠질 수 있다고 유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한 게요.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허리 디스크라고 몇 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은 치료를 전혀 안 받는데도 말짱하대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디스크 자체는 나빠졌으나 네. 통증이 없는 거죠. 통증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통증이 없으니까 자기가 디스크가 괜찮은 줄 아는데 네, 괜찮은 줄 아주 네. 자신만만해 하시던데. 네, 그러다가 이제 네. 큰 코 다시 다치나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네.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네, 치료를 맞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허리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이라도 만약에 사실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쨌든 치료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좀 무섭긴 한데 바로 수술이라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단계적인 치료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좀 수술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네. 보통 수술을 하는 경우는 디스크 탈출 때문에 신경이 많이 눌려서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지속적인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요통 가지고는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서 디스크 탈출된 걸 제거할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수술을 하기 싫어해서 수술을 안 했을 때 그 신경이 이제 손상이 심해져서 남은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산다든지 또는 계속 낫지 않는 저림이라든지 이상 감각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빨리 진단하고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맞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시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셔서 의료진하고 상의한 다음에 너무 나는 무조건 수술 안 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적응증에 맞게끔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그 허리 디스크에서 수술은 최후의 보루다, 뭐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수술은 좀 미루면 미룰수록 그렇죠, 좋다. 아무래도. 그럼 참다 하자 네.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나빠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늦게 한 경우랑 그 빨리 한 경우가 예후가 다릅니다. 예. 오. 그래서 빨리 한 경우는 오히려 예후가 좋고요.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늦게 한 경우는 그만큼 그 시간만큼 신경 손상이 계속 지속되고 심해진 상태에 수술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합병증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특히 이제 마비가 있는 경우, 감각마비라든지 힘마비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수술해서 신경을 일단은 풀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하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디스크 환자들이 참 수술을 두려워하고 겁내하시고 그렇죠. 이왕이면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에 있어서 시술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꼬리뼈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꼬리뼈 경막의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를 이용해서 꼬리뼈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은 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특히 신경막을 경막이라고 하는데 그 경막과 디스크 사이의 그 면, 경막의 공간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 병변을 확인하고 디스크 튀어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디스크 섬유륜의 염증 반응 그리고 디스크와 신경 사이가 붙어 있는 유착 등을 확인한 다음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정리해주고 해결해주는 방법입니다. 예. 이 방법은 근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요통이 있다거나 네. 단 약물 치료를 했고 뭐 다른 기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는 반복되는 요통 있을 때, 그다음에 MRI 검사상 병변보다 증상이 심할 때, MRI 검사에서는 별로 안 심한데 증상이 저는 왜 그럴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MRI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는 한 곳의 디스크 말고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디스크가 탈이 났을 경우, 그리고 디스크 탈출이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그런 신경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서 1cm 안 되는 상처를 내서 가느란 관을 디스크 내에 삽입하게 됩니다. 삽입을 해서 가느란 관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고 내시경을 넣은 상태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크 시술이 필요한 경우로는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의 압박으로 하지의 증상이 있을 때, 비교적 젊은 나이, 단일 병변, 디스크 내 압력이 높을 때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36세 남자로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과 위약이 있는 상태였고 요추 제4, 5번에 디스크 파열의 소견이 보였습니다. 시술의 영상입니다. 가드란 관을 옆구리에서 디스크 내부로 삽입한 다음에 내시경을 보면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술의 장점은 부분 마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은 그렇게 길게 요하지 않고 1박 2일로도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1박 2일로 입원 기간이 짧은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통해서 파열된 디스크만 제거하고 괜찮은 디스크 수액은 보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힘든 통증 때문에 시술을 받는 건데 시술을 받고 나게 되면은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네네, 벗어날 게 있습니다. 한 사례로 46세 여성이고 5년 전부터 지속적인 요통 및 좌측에 다리 저림으로 내원했고 MRI 사진상 디스크에 섬유륜이 찢어진 소견이 보여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호전 없는 사례였습니다. 시술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시술 영상 보시면 이 디스크 섬유륜에 만성적인 염증과 혈관 증식이 보이고 신경의 유착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런 유착을 해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으로 이 부위가 병변이 맞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함께 치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흔한 디스크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허리를 시술하는 거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시술을 딱 한 번만 하면은 아주 뭐 기분 좋게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네. 건지 아니면 만약에 시술을 받았다고 좀 나태해져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다시 또 디스크라는 게 터질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시술을 하고 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지, 네. 영원히 좋아지는지, 짧게 좋아지는지는 그 시술하고 난 뒤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안 아프다고 해서 또 무리한 활동을 한다든지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했을 때 디스크 자체는 약해져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시술을 한다고 해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파열이 된다든지 해서 병원을 재방문해서 결국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안 아파졌다고 해도 안심하지 마시고 그 시술 후 항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요. 또 디스크라는 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네. 손상되면은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인에게 디스크가 잘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잘못된 자세. 자세. 네, 잘못된 그렇죠. 자세. 습관이죠. 네. 잘 듣고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활 습관도 잘 살펴보고 나쁜 네. 자세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를 항상 허리를 꼿꼿이 네. 펴는 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중요하고요. 이제 허리 근육 튼튼하게 한다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운동을 과도하게 하다가는 디스크 사용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상 그 체중을 굉장히 관리하는 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 술이나 담배 같은 몸에 독성 물질을 넣는 것도 독성? 만성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몸에 안 좋은 그런 섭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스트레칭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중간 중간에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허리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요즘 TV 광고를 보면은 네. 허리를 꼿꼿하게 펴준다는 그런 보조의자들 많이 광고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게 과연 네. 우리 허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 자세를 못 만들어주는 분들은 그런 의자를 사용해서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허리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방법과 또 디스크를 고치는 내시경적인 수술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임재범 원장님, 자세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